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친인척과 가족들에게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헌론 4.7 보선이 지면은 4.7 보선이 국힘 쪽에서 지면은 문재인은 또는 문정권은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하는 게 한 일주일 전에 김종인 씨가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부산은 뭐 박형준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제가 몇 달 동안 방송을 했고, 서울에서 야권, 즉 저는 야권이라면 국힘을 말합니다. 야권에서 서울 보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안철수가 돌발적으로 2달 전에 나와서 단일화를 해서 내가 야권의 후보자로 되겠다. 국당의 후보자로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래, 지금 현재, 이제 그 서울 보선이 한 달 반, 약 45일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일화 그러고 있어요. 그죠? 단일화라는 것은 상수로 갖고 누가 양보를 하냐 문제죠. 누가 이길 것이냐에 한 문제가 아니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올린 거에서 단일화는 말이죠. 하는 게 좋죠. 그러면은 전제가 국힘에서 보선에 지면은, 서울 보선에 지면은, 이기면은 여권이 지면은 개헌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대단히 확률이 높죠. 그러나 국힘에서 지더라도 개헌론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4.7 보선에서 야권이 이기든 지든 문재인은 마지막 정점으로 전체주의 독재를 열고 문시족들의 재집권, 문시족들이라는 것은 문파를 말합니다. 문시족들의 재집권을 해서 개헌을 들고 나올 것이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 국힘 쪽에서 단일 후보가 되고 국힘이 건건 일척의 승부수를 가른다면은, 거기서 국힘이 이기면은 국힘은 그대로 살아남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의 중도 진보로의 개혁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국힘은 전종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철수 쪽에서 단일화가 되고 안철수가 이기든 지든 안철수가 더블당 애들하고 이길 경우에 국힘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망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안철수가 여권에 지더라도 국힘은 전략과 전술을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 망가지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60, 70%가 국힘의 지지자들이 지지한다 그랬죠. 안철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정자도 모르며, 또는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체성이. 문재인과 박원순의 독주를 열어준 게 안철수고, 정치 인생 9년 동안 5년 동안을 문재인과 민주당을 돕다가 방황하다가 나머지 4년은 갑자기 국힘하고 단일화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안철수의 정체성과 정치 이념과 또는 정치를 모르는 안철수가 이기든 지든 국힘은 망가지고, 문재인 쪽에서는 마지막 남은 보수 우파의 괴멸을 더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천하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게 개헌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개헌이란 소리가 나오니까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놀라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동안 사칭 자유 우파 유튜버들이 황교안이가 개헌에, 또는 김무성이 개헌에, 유승민이가 개헌에, 김종인 씨가 개헌을 하려고 그런다, 문재인과 협조해서, 이런 식으로 팔아먹었죠. 당시에는 내가 그런 걸 절대 없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그죠?
한 번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과 난정을 심판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고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요번에 서울 보선에서 지면은 마지막 남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부족하죠.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야권이. 그러면은 쟤네들이 개헌으로 갖고 그 사칭 그 자유우파들은 이원 집정부제를 하려고 그런다. 누가? 김종인 씨가 과거에 발언이 있을 땐 그렇게 말을 하죠. 황교안에도 그런다. 근데 유승민하고 김무성이는 내각제를 하려고 그런다. 얘네들이 이번에 개헌론을 갖고 나오면은 이원 집정부제를 할 리가 없죠. 차기 정권에 더 문재인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자살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후퇴시켜 버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만한 죄가 없죠. 지금 현재 문재인 하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한마디만 따르면은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여바장같이 뒤집고 옳든 그러던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게 이 문시족들의 정권이니까. 그러면 쟤네들이 갖고 나올 게 뭔가? 내각제라는 것이죠. 그죠? 대선에서 더불미친당이 지든 이기든, 아니 참, 쟤네들이 갖고 나올 것은 대통령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국힘 쪽에서 서울 보선에서 승리하면은 저들이 갖고 나올 것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라는 것이죠. 이원 집정부제로 가려고 그러질 않겠죠. 내각제를 해가지고 힘을 빼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내각제를 하면 말입니다. 저들이 의회 권력으로 또 한 번 지배하는 세상이 오니까 20대, 21대 총선의 임기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았습니다. 문재인이 물러나더라도 2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들은 지 마음대로 지들의 나쁜 계획을 완성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각제로 아마 던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각제를 하면은 개헌 발의권은 과반이지만은 개헌 찬성은 국회 3분의 2 동의, 즉 200명 이상 동의인데 지금 국힘당에서 갖고 있는 게 탈당까지 해봐야 103명입니다. 103, 104, 105명. 그죠? 나머지가 안철수 3명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민주당 편이다. 그러면은 쟤네가 갖고 있는 것이 192석 내지 193석이 되는데, 그죠? 7, 8석만 갖고 오면은 개헌을 밀어붙일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TK 잔존 세력이 요번에 서울시장에서 지고 그러면은 TK 잔존 세력은 완전히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는다. 그들은 TK 쪽에서 25명이 살기 위해서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 내각제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제가 해봐요. 그 다음에 또 국힘의 일부 의원들 중에서 10명을 못 흔들겠는가? 문재인 쪽에서 정치 공작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데 보수 중도,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게 외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철수란 변수가 나타났다. 안철수는 정치인 정체성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무식함으로 앞에 딱 바라보는 것만 보고 표를 주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재는 안철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한 달 후를 봐야 된다 보셔야 된다 그랬고, 또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세력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봐라, 안철수가 제3지대로서 중도층을 운영해가지고 서울시장이 됐으니 그런 식으로 재편을 하자 하는 상황은 좀 벌어지겠지만은 기존 70년 보수 그 세력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 틈을 비집고 개헌론을 개헌론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개헌론만 따지려면 너무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 보선이 지든 이기든 5월쯤 해가지고 얘네들이 더불미친당 애들이 왜 그러냐면 3년 후까지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전국 경선 관리에 들어가면은 개헌론 같이 더 폭발적이고 블랙홀이 없다.
그러면 김종인 씨가 만약에 떠나든 안 하든 김종인 씨의 그립은 좀 더 약해질 것이고 TK, PK를 중심으로 한 야권은 지리멸멸하면서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투쟁만 외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대선 전국 관리에 9개월을 들어간다. 또 개헌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서 빼도 박도 못하게 또 대선에 패배할 것이다. 그죠? 거기다 또 돈을 뿌려요. 제가 개인 안철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치 비평 방송으로 제 능력 것을 방송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힘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국힘을 지지하고 몰아줘야 됩니다. 저 국힘 안 좋아해요.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삼류를 넘지 못해요. 청와대와 이 정부는 삼류도 아니죠. 도덕과 양심과 상식을 다 팔아먹고 타락과 부정부패자와 폭력자들이 장관이 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외치는 이 정권은 삼류도 못 넘습니다. 삼류도 안 됩니다. 응? 집권 4년 동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제도 풍방시켰고 안보도 항미동맹을 위험하게 했고 통합이라는 건 맨날 통합협치를 하지만은 지들끼리만 통합을 하고 나머지 70, 80%의 국민들은 버려버렸다. 이런 파벌이 없었다. 문시 파벌만 있었다. 국정 운영의 철학이 없었다. 철학도 없고 오로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만 따지고 그랬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갖다가 나머지 국민한테 뒤집어 씌웠고 너희는 그러면 친일이냐는 프레임으로 갖고 갔다. 실력이 없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게 뭐냐? 부정부패의 권력, 부패한 자가 출세하는 자라. 뇌물을 받은 자가 출세하는 정부가 됐는데 이것은 어느 한 언론인이 직격하기를 국가의 자살이 돼버렸다. 구한말과 같은 국가의 자살 시대다. 나머지 남은 게 뭔가? 개헌론이다. 개헌을 해서 지네 입맛에 맞게 고치고 선거제도를 고쳐서 완벽하게 장악을 하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방어할 사람들은 결국 국민뿐이었는데 양심 있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태극기 부대와 나이 드신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김밥 먹고 했음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혐오를 일으켰다. 문씨를 지지하는 이 상태에서는 문씨를 지지하는 이 현상은 문씨족들 친빠 홍위병 바퀴벌레들이 있다. 친빠 홍위병 바퀴벌레들이 제사장과 같은 권력을 휘두른다. 완전히 미신이다. 달통이란 미신을 잡신을 놓고 제사장이 문씨가 잘 되라고 항상 문씨가 피해를 안 받도록 항상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권력이 되어버렸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신독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 뭔가 개헌이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모든 걸 법으로 고쳐버리겠다. 이 정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의 분노와 정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극도로 갈라치고 국민들을 빈곤으로 빠뜨렸으며 그죠? 지금 거래니 실업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전부터 그랬어요. 통계를 조작하고 지들이 거짓말을 상대편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4.7 보선이 끝나고는 10개월 정도뿐이 안 남는데 그동안 할 일이 뭔가? 무엇을 갖고 사법까지 지금 김명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김명수에 의해서 사법부가 지금 다 장악되고 있는데 드디어 마각이 드러나는 거죠. 인사이동 때 말이죠. 문재인의 부정부패를 갖다가 심판하는 재판관들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알박기를 시작했다. 마각이 드러났다. 그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장악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문재인을 위한 개헌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평생 죽지 않도록 영생불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것이죠. 얘네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문시족들이 뭉치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같이 죽는 운명에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죽는 운명을 갖다 막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은 반드시 퇴임 전에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법을 만들 것인데 그것이 뭔가? 개헌뿐이 없다. 개헌에서 전임 대통령을 갖다가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박을 수도 있다. 상상의 나래를 펴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강성 이 대깨문들 저는 이제 문재인 홍이 바퀴벌레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목적은 하나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사회로부터 초양극화해서 핍박을 당하든 문재인만 지키자. 대한민국이 타락해도 상관이 없고 벌써 타락했지 않은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재인만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것이 구한말의 국가의 자살이다. 이게 지금 국가의 자살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이가 말이죠. 문재인조차도 제대로 말 못해요. 이 문바들의 그 바퀴벌레들이 여기 몰려다니고 저기 몰려다니고 그러면은 또 그게 성공을 하고 있으니, 그죠? 무소불위가 됐잖아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거기서 상식과 양심과 도덕이 통하지를 않아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4년 만에 이렇게 변했는가? 제가 좌우를 갖다가 이렇게 비평을 하고 보수가 계획을 해서 정권을 잡자는 방송이지만은 이렇게까지 난공불락인가? 문시적 호기심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쪽의 잘못이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를 화끈하게 반성하지 않고, 그죠? 그 TK 그 일부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세력을 옹이하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계획을 안 하려고 그러고, 조디로만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김종인 씨가 나와서 앞을 치고 나가고, 아젠다를 선점에 들어가도 따라주질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체 국민의 정치 의식의 문제다. 물론 일반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살고 잘 먹고 잘 놀고에 관심이 있지만은, 그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궁핍한 생활을 더 당기는 입장이고 더 앞당기는 입장인데도 나라에서 주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보통 보면 한 가족당 돈 1,000만 원의 지지는 지금 다 받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의 집 한 채 가진 사람 외에는 국가로부터 한 1년 동안 돈 1,000만 원의 지원은 다 받고 있어요. 그게 맞들린 국민들이 국힘 쪽에서 계획을 하고 국힘 쪽에서 리더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겠지만 리더도 없고 변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우리가 4월 총선 때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울분을 했음에도 변하려고 그러질 않는다. 1년이 다 돼가는데 4.7이면 4.7 보선이면은 문재인이가 잘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국민들은 그래도 너희를 못 믿어. 그럼 얘네들이 개헌론을 갖고 나오고 사법, 입법 장악, 행정보행은 장악됐으니까 사법까지 이렇게 장악하는 게 국민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가 또 그 싸움을 한다. 정치권에서 그러지만 그건 대단한 사건이거든. 그 유식자나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은 벌써 다 돌아섰는데도 일반 국민들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국힘에 TK 세력이 있었고, 두 번째가 국민들의 무지몽매한 게 있었다.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야권에서 리더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4.7 보수를 우리가 많이 하시면은
이때까지 보수 우파의 괴멸을 갖고 왔는데 이제 보수 우파 싹쓸이가 들어간다. 싹쓸이가. 좌파는 있고 진보는 있대. 보수하고 우파는 없다. 중도만 있다. 그죠? 거기서 안철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좌파 진보로 뭉쳤다. 너희 보수 우파를 요번에 안철수가 단일화가 되면은 너희는 국민들이 너희 보수 우파를 버렸지 않느냐. 그럼 우리 진보 좌파 마음대로 한다. 중도가 우리 진보 좌파하고 한번 해보자. 되질 않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신독재의 특징으로 데모크라시 루징 그라운드라고 있어요. 데모크라시 루징 그라운드. 민주주의가 설당을 잃고 있다. 이거 보면은 신독재로 퇴보하는 4가지 단계. 첫 번째, 위기 시의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카리스마적 지도가 집권을 한다. 둘째, 이 리더가 부단히 적을 만들어내고 셋째,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법부 등 독립기관들을 방해하고 척결시키며 넷째, 자신을 몰아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 법 제도를 바꾼다. 첫째, 신독재의 특징, 데모크라시적 루징 그라운드, 민주주의가 설당을 잃는다는 것은 첫째, 위기 시에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집권한다. 솔직히 카리스마 집권은 아니죠. 문재인이가. 이게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 정권을 우리가 헌납했을 뿐이다. 지가 이겨가지고 지가 싸워서 가져간 정권이 아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부터는 성립이 된다. 둘째,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부단히 적을 만들어내고, 맞죠? 이게 스탈린이 말한 거죠. 그죠? 셋째, 문재인이 가는 길을 막는 사법부 등 독립기관들을 해체하고 방해했다. 맞죠? 넷째, 자신을 몰아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바꾼다. 마지막 단계 넷째가 개헌이라는 것이죠. 언론은 지금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제외하고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TV, 조선만 제외하고는 그 3개만 빼면 다 장악됐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개인적으로 본 지에서는. 중앙조선, 동아는 그거 벌써 날라갔고, 중앙조선, TV, 조선, 뉴스만 빼고는 다 장악됐어요, 지금. 이 보수가 없어질 중심에 지금 안철수가 태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정체성, 그리고 사회 인문 철학적인 빈곤, 그런 애가 안철수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보수 지지자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안철수가 단일화가 되면은 안철수로 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인가? 그게 옳은 일인가? 그죠? 보선을 지더라도, 서울 보선을 지더라도 보수권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거기서 혁신이 들어가야지. 뭘, 대선 뭐 몇 개월 안 남고 쟤네들이 법제에도 개헌론을 들고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또 해체 모여가 돼? 해체 모여가. 리더가 없는데. 그래서 서울 보선에서 국힘 주자가 지더라도 안철수가 이기면 안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이에요. 보수는 남아있어야 된다. 그죠? 안철수가 지든 이기든, 그죠? 보수는 해체되는 과정이 들어가고, 안철수가 이기면은, 안철수가 단일화로 선택 안 되면 안철수는 분명히 반발을 할 것이에요. 근데 저쪽에서는 진보 좌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쪽에서는 진보 좌파가. 그럼 보수는 어디 갔어? 중도층 가지고, 일반 시민층 가지고 저쪽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라서 개괄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그래요, 제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